사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젊을 땐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더니 나이 들수록 이제 사람 좀 줄여야겠다 싶을 때가 오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한때는 누구 만나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조용한 집이 제일 좋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 몇 명만 남겨두고 나머진 천천히 멀어져 가도 괜찮더라고요. 누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바뀐 거죠. 그렇다고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해요. 다만 관심이 예전만큼 크지 않을 뿐이에요. 요즘은 책이 친구고 창가의 화분이 이야기 상대고 집 앞 산책길이 내 비밀 놀이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외롭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안 외롭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내 삶을 진짜로 사는 느낌이 들어요.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교적인 활동을 좋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가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은퇴 준비는 돈이나 일자리 못지않게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솔직히 들여다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저처럼 사람의 관심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거리를 적당히 두되 혼자서도 풍성한 삶을 설계하는 것. 그게 은퇴 후의 진짜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선택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서울 생활을 접고 강원도로 귀촌한 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원래도 사람 많은 걸 좋아하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책 읽기를 좋아했고 아내는 꽃을 키우는 게 낙이었죠. 서울에서는 친구들 만나면 오히려 피곤했다고 해요. 퇴직 후에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을 살자. 결국 작은 시골집을 구해 이사 갔고 지금은 아침마다 둘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꽃밭 가꾸고 마을 장터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의 전부입니다. 사람은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외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은 정말 평화롭대요. 중요한 건 자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솔직하게 인정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한 여성인데 이분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모든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은퇴 준비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대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한동안 거절 못하던 친구들 모임을 하나씩 줄였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손글씨 쓰는 취미를 시작했고 주말마다 가까운 산책길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며 서운해했지만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이제는 내 마음을 제일 잘 들어주는 건 책이야.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른데 60대 남성으로 오랫동안 대기업을 다녔던 분이에요. 퇴직 후에도 사회적 모임이 많았는데 어느 날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깨달았답니다. 나는 정작 나를 돌보지 않았다. 회복하는 동안 혼자 걷기 운동을 하고 매일같이 산책길을 다니면서 생각이 달라졌대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지는 않지만 너무 많으면 내 시간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지금은 딱 두세 명만 정기적으로 만나고 나머지는 거리를 뒀습니다. 아침엔 책을 읽고 오후에는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저녁엔 아내랑 조용히 식사. 이렇게 살자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비슷하구나 싶어요. 나이 들면 특히 은퇴 후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젊을 때처럼 인맥이 재산이다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 큰 재산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은퇴 준비해서 사람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정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은 소중히 지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도록 나를 채울 취미나 관심사를 마련하는 것. 책을 읽는 시간, 식물과 대화하는 시간, 천천히 걷는 산책길. 이런 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허무하거나 쓸쓸하지 않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걸 더 깊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이야기해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돈의 액수보다 일상에서의 의미에서 더 크게 좌우됩니다. 매일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가 쥐는 느낌이 주는 행복이 진짜 가치죠. 혹시 지금 나, 사람에 관심이 없어졌다 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히려 그것 덕분에 더 깊고 진솔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마음을 존중하면서 은퇴 후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위로해주는 것, 나를 성장시키는 것. 사람도 좋고 책도 좋고 식물도 좋고 산책길도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은퇴 후 삶은 누구랑 경쟁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나답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켠에서 이제는 좀 덜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부터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씩 채워가 보세요. 책장을 채우고 화분을 늘리고 산책 코스를 개발해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삶이야말로 은퇴 후 진짜 부자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재테크만이 답이 아닙니다. 나를 솔직히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잘 따라가면 사람을 많이 만나든 적게 만나든 결국엔 더 충만하고 행복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60대 서울 부부가 사람 다 끊고 강원도로 간 이유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아니, 서울에 살면서 친구도 많고 문화생활도 편한데 왜 굳이 시골로? 하고요. 사실 이 부부가 선택한 건 단순히 집 위치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선택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첫째, 관계의 피로를 줄이려는 결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선 하루가 바빴대요. 은퇴했는데도 전혀 편하지 않았다고 해요. 친구가 많으면 좋지 않냐고요? 문제는 모임이 많아질수록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60대쯤 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약속 지키느라 이동하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 맞추고 오랜만에 본 친구들과 미묘한 경쟁심 느끼는 게 은근히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은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할 때 솔직하게 말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사람은 좋은데 너무 많으면 피곤해요. 전문가가 권한 건 사람을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만나라는 거였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거절이 힘든 환경이니까 아예 공간을 바꿔보자고 한 거죠. 강원도로 가면 연락도 줄고 오히려 소중한 친구 몇은 일부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둘째,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은퇴 후 서울 생활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2023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 2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28만 3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여가비, 모임비가 빠듯하게 들어가요. 반면 강원도 시골에선 같은 부부가 15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산다고 조사된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수도세, 전기세, 식재료비는 비슷해도 주거비와 외식비가 확 줄어요. 이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그 수입으로 강원도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서울 친구들은 너무 한적해서 못 살겠다 했지만 본인들은 모임비만 없어도 매달 30만 원이 남는다고 웃더라고요. 전문가가 봐도 이건 명확한 재무설계 전략이에요. 셋째, 건강관리와 마음관리 측면이 큽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연구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60세 이후 건강은 사회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에요.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의 큰 원인이거든요. 이 부부도 서울에서 오가는 사람들 눈치 보며 살던 게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마음이 예민해지면 부부싸움도 늘었대요. 강원도로 가서 산책길을 걸으면서부터는 싸울 일도 줄고 하루를 정리하는 대화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자연에 노출되는 생활은 혈압 안정, 불면 해소, 우울 감소 같은 과학적 효과가 증명돼 있어요. 또 재미있는 건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냐 하면 오히려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 몇과는 시장에서 마주치면 이야기 나누고 서울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번 놀러 오면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처럼 매주 약속이 있던 시절보다 오히려 만남의 질이 높아졌다고 해요. 실제 활용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관계 다이어트 해보기. 만나고 싶은 사람, 연락을 유지할 사람, 잠시 쉬어갈 사람을 정리해 보세요. 굳이 단칼에 끊지 않아도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편합니다. 생활비 시뮬레이션 돌리기. 도시 생활비와 시골 생활비를 비교해 보세요. 온라인에 은퇴 생활비 계산기들도 있으니 활용하면 좋아요. 놀랍게도 서울에서 300 쓰던 걸 150으로 줄여도 풍요롭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마음 관리 계획 세우기. 산책 코스 만들기, 화분 가꾸기, 독서 루틴을 스케줄에 넣으세요. 전문가들은 습관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으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한 한두 명의 진심 어린 대화 상대는 꼭 필요합니다. 시골 생활은 낭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 불편, 의료시설 문제, 겨울 난방비, 그리고 심심함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권합니다. 부부라면 꼭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쪽만 강원도 가고 싶어 하고 한쪽은 서울이 좋으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부부는 2년 넘게 대화하며 결정했습니다. 결국 강원도로 간 60대 부부 이야기는 그냥 귀촌 스토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얼마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디서 얼마를 쓰며 살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획한 결과예요. 전문가로서 권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은퇴 준비는 재정 설계만이 아니라 관계 설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와 보내느냐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더 만나야 행복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덜 만나야 행복합니다. 이 부부는 솔직히 우린 사람이 좋지만 너무 많으면 피곤해라고 인정했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준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은 좋은데 관심이 줄었다 싶으신가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게 은퇴 준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